최근 2026년 6월 14일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며 전 세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물류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열리고 지정학적 긴장이 완화된다는 뉴스에 대중들은 안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거대한 패권 전쟁의 이면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던 진짜 돈의 흐름을 읽어내야만 합니다. 왜 국가들이 결국 비트코인이라는 새로운 금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이 지정학적 소용돌이가 훗날 비트코인의 가격과 가치에 어떤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낼지 철저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치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미사일과 드론이 날아다니는 물리적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달러라는 무기를 휘두르는 금융 전쟁입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갈등, 그리고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 속에서 가장 날카로운 무기는 바로 경제 제재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글로벌 금융망을 통해 상대의 돈줄을 말리는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전 세계 국가들은 한 가지 서늘한 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고 보유했던 달러나 서방 중심의 국채는 특정 패권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언제든 동결되거나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간의 신뢰가 무너지는 순간 평상시에 편리하게 쓰이던 글로벌 송금망은 오히려 나의 목을 조르는 족쇄가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부터 최근의 중동 갈등까지 위기가 고조될 때마다 비트코인의 네트워크가 요동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들의 투기적 움직임이 아닙니다. 지정학적 균열 속에서 비트코인은 시스템을 우회하여 생존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최후의 결제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무역의 혈관은 완벽하게 미국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국제 송금망인 스위프트와 미국 은행을 거쳐야만 하는 달러 결제 시스템은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하지만 이 견고한 금융 패권에 명백한 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결된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그 중에서도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국의 엇갈린 주장을 들여다보면 이면의 진실이 보입니다. 현재 이란은 이번 합의문을 근거로 60일 이후부터 통항 선박의 서비스 수수료를 부과할 권리를 얻어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미국 측은 영구적인 무료 통행을 보장받았다며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종이 위에 쓰인 협정문 하나를 두고도 국가 간의 동상이몽과 불신이 팽배한 상태입니다. 만약 미국이 달러 결제망을 통제하며 이란의 수수료 징수를 원천 차단하려 든다면 이란은 어떻게 이 통행료를 받아낼 수 있을까요? 최근 미국 정부가 이란 측이 요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결제를 경계하고 나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통제를 우회하여 수수료를 강제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구가 바로 비트코인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은 미국 정부의 허가도 중앙은행의 승인도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국경이라는 물리적 제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달러 패권망 밖에서 거액의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대안입니다. 기존의 은행 송금은 통치 권력의 버튼 하나면 차단되고 동결됩니다. 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특정 국가가 임의로 중단시키거나 거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중앙 운영자 없이 전 세계 노드가 자발적으로 장부를 유지하는 검열 저항성 덕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이 화폐 전쟁은 우리에게 강력한 시그널을 던지고 있습니다. 달러가 금융 무기로 빈번하게 사용될수록 제재를 받는 당사국뿐만 아니라 이를 지켜보는 제3세계 국가들 역시 달러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통제 불가능한 중립자산을 찾게 됩니다. 비트코인은 이미 법정화폐 시스템의 가장 완벽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달러 시스템을 우회하려는 시도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과거의 전통적인 결제 수단이었던 금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국가 간 신뢰가 무너질 때마다 금을 최후의 가치 저장 수단이자 무역 대금으로 사용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1세기의 고도화된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아날로그 자산인 금은 너무나도 명백하고 치명적인 물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만약 제재 대상국이 막대한 규모의 무역 대금이나 통행료를 금으로 결제받는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그 엄청난 무게의 금괴를 수송선이나 비행기에 싣고 이동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천문학적인 운송 비용과 보험료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과정 자체에서 척국에게 납포되거나
해상 봉쇄에 막혀 압류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됩니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 금고에 맡겨두었던 금을 외교적 갈등으로 인해 돌려받지 못하는 국가들의 뼈아픈 선례도 이미 역사 속에 숱하게 존재합니다. 비트코인은 이러한 금의 물리적 한계를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수십억, 수백억 달러 규모의 막대한 자금이라도 비트코인 네트워크 위에서는 단 몇 분이면 치고 반대편으로 이동합니다. 거대한 화물선도 무장한 호위 병력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경을 통과할 때 물리적인 검열을 받을 일도 없고 적국의 군대가 바다를 봉쇄한다고 해서 위성과 인터넷망을 타고 흐르는 데이터 이동을 물리력으로 막아낼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무거운 금괴가 해내지 못하는 국경 초월적 이동성을 비트코인이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글로벌 결제 시장에서 화폐는 곧 그 나라의 권력입니다. 체제를 피하기 위해 달러 대신 위안화나 다른 제3의 통화를 사용한다는 것은 결국 내 자본이 종속되는 대상을 미국에서 다른 패권국으로 바꾸는 것에 불과합니다. 특정 정부나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는 화폐는 언제든 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또 다른 무기로 돌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세상 그 어떤 국가의 소유도 아닙니다. 수학적 알고리즘에 의해 절대적인 공급량만이 정해져 있을 뿐 특정 권력이 발행량을 조절하거나 마음대로 규칙을 바꿀 수 없습니다. 척국이든 동맹국이든 비트코인 네트워크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무겁고 위험한 금을 대신하여 비트코인이 국가 간 비상결제망의 빈틈을 파고드는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시대가 요구하는 지정학적 필연에 가깝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만약 비트코인이 최후의 무역 결제 수단이자 중립자산으로 채택되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공급 부족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한 국가가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은 자금의 규모와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국제무역 대금과 통행료의 규모는 수백만 달러 수준이 아닙니다. 매달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거대 자본이 시스템을 우회하기 위해 비트코인 네트워크로 밀려 들어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은 2100만 개로 철저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4년마다 새로 발행되는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공급 충격을 거치며 시장에 유통되는 실질적인 물량은 갈수록 극도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고유의 수학적 메커니즘인 난이도 조절과 절대적 희소성이 작동합니다. 일반적인 원자재나 자산은 가격이 폭등하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킵니다. 금값이 오르면 채굴 기업들이 장비를 동원해 더 많은 금을 캐내고 원유 가격이 치솟으면 산유국들이 증산을 하여 시장의 수요를 맞추는 식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전 세계의 거대 자본과 국가들이 아무리 많은 컴퓨팅 파워를 쏟아붓고 매수세를 유입시켜도 정해진 블록 생성 시간과 발행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하는데 공급은 단 일사토시도 추가로 늘릴 수 없는 위기한 불균형은 결국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라는 단 하나의 길로 이어집니다. 제재를 받는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비트코인을 채택하는 현상을 지켜보며 기존 패권국인 미국은 깊은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척국이 달러 시스템을 이탈해 중립적인 결제망을 구축하는 것을 막아야 하지만 비트코인 네트워크 자체를 물리적으로 파괴하거나 압류할 방법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자본시장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치명적인 게임 이론, 죄수의 딜레마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당신의 적국이 2100만 개로 한정된 유일한 절대 희소 자산을 선점하기 시작했다면 당신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어 전략은 무엇일까요? 그 자산을 불법이라 규정하고 외면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적국이 그 자산을 통해 미래의 경제 패권을 쥐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당신 역시 그 자산을 적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사들여 해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적국의 비트코인 채택은 역설적으로 패권국들마저 비트코인 매집 경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트리거가 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개인 투자자들의 포모와는 차원이 다른 국가의 존망이 걸린 주권 국가 단위의 포모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과거 냉전 시대에 미국과 소련이 달에 먼저 깃발을 꽂기 위해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부으며 우주 경쟁을 벌였듯 21세기의 새로운 냉전은 누가 2100만 개의 비트코인 중
가장 많은 지분을 선점하느냐에 해시 전쟁으로 서서히 옮겨 붙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전쟁이 남긴 달러 패권의 균열과 아날로그 금의 한계, 그리고 비트코인 매집의 딜레마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거대한 지정학적 소용돌이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훗날 비트코인이 전 세계 결제망과 가치 저장 수단으로 선택되는 것은 누군가의 바램이나 유행이 아니라 수학적이고 역사적인 필연이라는 사실입니다. 신뢰가 붕괴된 세상에서 국경을 초월해 이동할 수 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절대적으로 희소한 자산은 인류 역사상 비트코인이 유일합니다. 패권국들이 달러라는 무기를 휘두를수록, 그리고 제재와 분쟁이 끊이지 않을수록 비트코인의 가치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당장 눈앞에 고요함의 소가 인류 역사상 가장 희소하고 중립적인 자산인 비트코인의 본질을 놓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흔들림 없이 본질을 소유한 자들만이 다가올 새로운 통화 질서의 가장 거대한 결실을 증명해내게 될 것입니다.